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가 상승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비싸졌지?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돈의 가치는 확정적으로 하락한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행이 돈을 복사하기 때문이죠. 은행은 받은 돈의 수배, 수십 배를 빌려주면서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립니다. 결국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돈의 가치 하락 자산 가치 상승 구조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치가 줄어드는 돈을 그대로 두지 말고 유한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금, 부동산, 우량 자산. 금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죠. 불과 몇 년 전 1kg 6천 7천만 원 하던 금괴가 지금은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커지고 돈의 가치 하락과 맞물려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금값이 폭등하는 이유, 단순히 금이 귀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돈값이 싸지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뉴스만 켜면 금값 얘기가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돈은 계속 풀리는데 왜 금값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공급이 제한된 자산입니다. 채굴도 어렵고 이미 대부분 중앙은행이 보관하고 있죠. 하지만 돈은 은행 시스템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즉 돈값이 떨어지니 금의 상대적 가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금값이 출렁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공포가 사이클을 만들기 때문이죠. 탐욕이 몰리면 버블이 생기고 공포가 몰리면 과도하게 빠집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자산입니다. 따라서 남들이 끝났다고 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반대로 대중의 관심이 과열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실물 자산 투자 기본 돈의 값이 떨어질수록 실물 자산은 더 비싸진다. 왜 사람들은 자꾸 비싸게 사서 싸게 팔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욕망과 공포에 휘둘리기 때문이죠. 금, 비트코인, 주식. 다들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꼭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죠? 금은 유한한 자산이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욕망과 공포가 만든 사이클 때문에 출렁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는 역시 비트코인 하면서 몰리고 빠지면 비트코인은 끝났다 하면서 떠납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우상향하는 자산은 남들이 망했다고 할 때 관심을 가져라. 남들이 몰려들 때 이미 뉴스가 떠들썩할 때는 조심해라.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이걸 반복하면 결국 돈이 녹아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 할 것 없이 올랐다 싶을 때 뛰어들고 떨어졌다 싶으면 손절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좌에 남는 건 결국 손실뿐이죠. 이런 패턴을 깨야 자산이 불어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2주택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부 정책과 세제 변화 때문에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2주택 신중론, 전세대출, 갭투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양도세 중과 일부 완화 혜택은 있지만 보유세는 여전히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즉 혜택은 제한적인데 리스크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왔다 갔다?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유 자금이 조금 생기면 한 채 더 사서 갔다가 팔면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전략이 통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다주택 규제 기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혜택은 일부 양도세 취득세 중과 배제만 있지만 보유세는 그대로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실거주 한 채만 가져라. 정책에 거스르는 단기 매매 전략은 리스크가 큽니다.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리합니다. 즉 실거주 가능한 좋은 입지의 아파트 한 채를 지키는 것이 정부 기조에도 맞고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 리스크 감당할 각오 없으시다면 차라리 다른 길을 가는 게 낫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추가 주택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금융자산을 사는 게 맞나요? 하지만 부동산은 다른 투자와 달리 정부가 언제든 규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세금도 많고 세입자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리스크 감당 각오가 없다면 부동산 추가 매수 비추천 같은 리스크를 짊어질 거라면 차라리 다른 금융 투자 상품들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 경험이나 감각이 없다면 가장 우선은 돈을 모으는 것. 긴급 자산 최소 1억 어떤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금융자산 소액 투자 ETF,
채권 등 분산 투자 경험을 쌓으면서 감각 키우기. 부동산은 실거주 한 채 추가 주택으로 리스크 안는 것보다 실거주를 지키는 게 유리. 현금만 쥐고 있으면 결국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이길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두지만 막상 부동산 시장은 답이 안 보이고 그럼 나는 뭘 사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금, 은,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걸 보며 다들 이렇게 말하죠. 아, 이미 너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반대로 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결국 현금만 들고 있다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돈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값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돈의 가치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 주식기업의 성장에 투자. 부동산 한정된 토지 공간의 가치. 금, 은 공급이 제한된 귀금속. 비트코인 발행량이 정해진 디지털 자산. 안전자산, 위험자산 분산. 금은 같은 실물자산 1020%. 주식 ETF 같은 금융자산 50% 이상. 여유 있다면 비트코인 같은 대체자산 소액 배분. 투자 원칙 세우기. 단기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 남들이 몰릴 때가 아니라 관심이 식을 때 매수. 현금 비중 줄이기. 전체 자산 중 최소 3040%는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의 배분. 과열 덜 된 섹터 찾기. 금은이 고점 근처라면 대신 구리리튬 니켈 같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핵심 원자재 관심. ETF 활용하기. 개별 종목 대신 원자재 ETF, 글로벌 인덱스 ETF를 활용해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원칙. 단기 급등 급락에 흔들리지 않도록 시간을 나눠 천천히 매수. 지금 집을 여러 채 사서 버티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그냥 한 채로 끝내는 게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2주택, 3주택이라도 잡아야 하나?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정부 정책은 분명하게 한 채 실거주 기조를 강화하고 있고 대출갭 투자다주택 모두 규제의 벽에 부딪히고 있죠. 정부 기조 한 채 실거주 대출 규제, 전세 대출 규제, 다주택 보유세 강화. 과열 착각 내가 보던 가격보다 올랐다고 과열은 아님. 실제 이유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모든 자산군 부동산 금은 주식 비트코인 등이 동반 상승. 예산 증가 400조 600조 730조. 정부 지출 확대 시중 유동성 증폭 돈값 하락 가속. 실거주 우선. 정부 기조에 맞춰 똘똘한 한 채 실거주 중심 전략. 일시적 2주택 활용도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 자산 시각 바꾸기. 내가 본 가격보다 올랐다 과열이 아님.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져 모든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구조임을 이해. 현금 가치 방어. 현금만 들고 있으면 손해.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 부동산 금은 원자재 주식 비트코인 등 중 분산 투자 필요. 정책 방향 따르기. 세금 규제가 불확실한 다주택 전략보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 실거주 1주택으로 가는 것이 리스크 최소화. 10년 전에 60억에 산 건물이 지금 120억 됐다면 진짜 60억이나 번 걸까요? 사실상 거의 안 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목 가격만 보고 착각합니다. 와, 2배가 올랐네. 하지만 그 사이 돈의 가치는 절반 이상 떨어져 있죠. 우리가 느끼는 물가 상승은 사실 돈값이 싸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보고 자산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돈의 가치 우하향 자본주의 시스템상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을 복사합니다. 돈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음. 실질 가치 하락 10년 전 60억 지금 60억. 같은 숫자라도 체감 가치는 훨씬 줄어들. 전세연금 보유 리스크 원화 그대로 묶여있는 전세금, 은행 예금은 시간이 갈수록 손실. 생활 속 사례. 90년대 벤츠 지금의 강남 아파트값 수준. 당시 에쿠스 8천만 원 집값 절반. 지금 벤츠 BMW는 대기업 직장인도 쉽게 구매 임금물과 인플레 반영. 명목 가격보다 실질 가치 기준으로 자산 평가. 2배 올랐다는 기사 사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제자리일 수 있음. 원화 자산 축소하기. 전세연금 보유는 사실상 돈값 하락에 노출.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 부동산, 금, 은,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 생활 속 인식 전환. 자동차, 생활비, 임금 모두 물가 인플레 속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봐야 함. 지금은 벤츠가 흔해졌다는 건 부자가 늘었다기보다 돈값이 싸졌다는 증거. 장기 자산 전략. 남들처럼 올랐으니 비싸다가 아니라 돈값 하락을 방어할 자산에 꾸준히 투자. 과거 벤츠 지금의 포르쉐, 페라리.
그만큼 자동차 가격의 절대값이 아니라 돈의 상대적 가치가 변한 겁니다. 원화를 그대로 들고 있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은 계속 풀릴 겁니다. 현금 전세에 묶어두지 말고 돈값 하락을 이길 수 있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세요. 명목가 아닌 실질 가치라는 관점을 갖는 순간 자산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